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난 이후의 세계관의 변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국교로 받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이 성리학은 화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의사상은 천하는 문명화된 중화, 즉 중국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는 비문명화된 오랑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 조선은 중화국인 명나라를 4대 예로서 받아들이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선의 우월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의 사상은 병자호란 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에서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워서 조선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는 명나라마저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소중화 사상으로 성리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즉 중화국인 명나라는 망했지만 조선 역시 중화를 받아들인 문명화된 국가라서 명을 계승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를 작은 중화라고 해서 소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화 사상을 주장한 사대부들은 당시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특히 효종 때는 병자호란 때 당한 치욕을 씻자는 북벌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성해진 청나라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북벌론은 효종 사후에 쇠퇴하게 됩니다. 오히려 청나라가 중원에 자리 잡아서 갈수록 상공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청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북학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한편 당시의 성리학으로는 조선에서도 변화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었고 산업공상의 신분제가 흔들리고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등의 성리학이 주장했던 사회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변화된 사회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한 사회 문제를 개혁하자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학은 말 그대로 실제적, 실증적인 학문이란 뜻으로 현실의 사회 모순을 개혁하려는 학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농촌 사회의 빈부격차 현실을 주목해서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국가에서 땅을 나누어 주자는 주장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들을 중농학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한편 북학론을 토대로 발전된 청나라의 상공업을 배우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로는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었는데 이들을 중상학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학자들의 주장은 성리학이 완강했던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고 사회개혁도 부분적으로 수용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후기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전쟁 회의 기구였던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비변사는 의정부와 육조를 대신해서 조선 후기에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 때는 붕당끼리 대립도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현종 때 왕실 제사의 상봉 문제를 놓고 남인과 서인 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는 숙종 때 환국으로까지 발전해서 상대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까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공론을 대변하던 3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졌고 붕당 후기에는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이 권력을 독점해서 왕권 약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붕당의 권력 독점은 왕권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영조와 정조는 붕당 간 세력 균형을 이루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탕평 정치를 추진합니다. 영조의 경우 탕평비를 세우고 탕평 정책을 실시했고 균역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정조 역시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시행하고 규장각을 설치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정조 스스로가 신하들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정조는 수원 화성 건립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와 정조의 이런 노력은 정조가 죽으면서 무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왕이 되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소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는 세도 가문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자 왕권은 약해지고 정치기강은 더욱 문란해졌습니다. 한편으로 국가기강이 흐트러지자 매간매직이나 과거 시험 부정, 삼정의 문란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을 대신해서 실학이 대체학문으로 언급된 것 잘 기억해 두시고, 조선 후기에 영조와 정조 때 탕평 정책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